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5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여야 두 분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행히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이제 또 부대표가 만나서 국회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기로 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 내용이? 오늘 우선 이기택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하고요. 또 네. 2014년도 회계년도 결산 처리를 오늘 하게 됩니다. 또 네.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었고 또 법사위에서 통과가 가능한 민생 법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한 이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저 야당이 특수활동비 그동안 제기를 많이 했는데 네. 특수활동비 사용처 개선과 관련돼서도 네. 오늘 국회가 끝나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협의 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 결과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야당 입장에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에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산 증식 과정에 3대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 병역 문제 역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적격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회의에서는 어떤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 처리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자유롭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 특수활동비 문제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뭐 소위원회 구성하는 대신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 개선안을 뭐 공청회를 거쳐서 내놓기로 했다고요. 예, 사실 특수활동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5,400억 정도 되던 특수활동비를 8,100억으로 대폭 48% 증액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특수활동비가 그래도 어쨌든 국정원 예산 또 검찰, 경찰, 또 수사와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또 안위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야당에서 제기하는 특수활동비의 여러 가지 사용처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네. 나눠서 네. 개선안을 내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우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좀 국민이 알아도 될 만한 수준의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자,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런 정도의 그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논란 끝에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네. 어쨌든 10월 27일까지가 각 그 상임위원회에 그 예산심사 마감 시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각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제도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을 중요한 시점은 실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그 예산 개선안에 반영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 끝나면 이제 예결위로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에서는 10월 말까지 10월 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점 더 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장우 대변인 지적하신 대로 국가 안보나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실질적으로 국정원 그리고 검찰, 경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또 그동안 약간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하는데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대로 야당이 좀 제대로 실행해줬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장우 네. 대변인 딱 하나 이건 사실을 바로 잡아야 돼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관련은 정보위원회에서 다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를 다 자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아니 않으셔도 그 된다. 문제는 예. 저 검찰, 경찰 예. 그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야당 차원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 경찰에 쓰는 수사비나 이런 거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야당이 말씀입니다. 길들이기를 한다고 길들여질 검찰, 경찰이 아닙니다. 자, 자, 그 문제를 앞으로 또 이제 국민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안이 나올지. 뭐 사실 뭐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뭐 눈먼돈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또 국가 보안이라든지 또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정말 그 아주 합리적인 그런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네. 자, 이제 모레부터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이 경영권 문제로 이 물의를 빚었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출석을 시키는 걸로 합의를 해놓고 정작 어떻게 언제 부를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끼리 이제 물론 이제 정우택 정무위원장하고 강기정 의원끼리 뭐 고성에다 사태질까지 하고 몸싸움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요.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먼저 우리 여당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정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고성하고 싸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야당에서는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때 증인들을 부르자 이 얘기고 또 종합감사에서 여당은 종합감사에서 부르자는 얘기고 야당은 9월 1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부르자 이 얘기인데 서로 부르자는 시기와 이 뭐 절차 가지고 고성이 오갔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롯데그룹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잖아요. 특히 이 지배구조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뭐 부르는 날짜는 언제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자, 야당 강기정 의원이 어저께 두 분이 문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그 이후 상황도 궁금한데. 이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국민이 궁금하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 감사인 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는 9월 17일 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종합감사 날 부르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페널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불출석을 하면. 근데 종합감사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를 불출석을 하고 뭐 해외 출장을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불출석한 데 대한 벌칙을 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렇게 활용했고 신동빈 회장이 실제로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사하는 날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집중도도 맞고 종합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것만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언의 시간을 줄이고 또 그날 하루만 끝내면 되기 때문에 원래 그날 해당 상임위 하는 날은 그날 불렀는데 불출석하면 1회 불출석, 종합감사 다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2회 불출석하면 바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여당이 뭐 재벌 감싸기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런 문제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민의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 국감일에 부르자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여당은 종합감사일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당 지금 뭐 박수현 대변인께서 신동빈 회장을 뭐 여당이 감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그동안 그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사실을 그 증인들 요청을 하면서 이 경제인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서 질문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국정감사, 뭐 종합감사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정감사 때마다 모든 기관을 사실은 그 국정감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 보고 종합감사 때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 참고로 어제 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할 때 합의문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경우에 여야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충분히 협조하고 하기로 하고 그것을 공동 확인한다라고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출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음 생각이 회의 때 좀 듭니다.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 채택하는 문제로도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이 우리 되겠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서강대학교에 그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5만여 건에 대한 이 포털의 메인 화면, 네. 그러니까 다음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충분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 굉장히 편향성이 좀 드러났다. 이 화면의 노출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노출도가 좋은 기사가 많이 뜨고 도리어 여당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주로 뜨는데도 그것도 노출 빈도가 훨씬 야당에 유리하게 나왔다. 그런데 네. 이 포털은 사실은 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어떤 글을 받아서 거기다 올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능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에게 상당히 왜곡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다음하고 네이버에 대한 오너들에 대해서 네. 불러서 네. 국감 증인을 채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야당은 어떤 지금 입장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대변인으로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떻게 지금 언론 환경이, 언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국가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실는 것은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해경이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은 건 잘못했다. 그러면 해경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그것이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은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의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용은 분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비노, 친노, 분당, 신당 이런 어떤 굉장히 잘못된 키워드와 연관된 문재인 대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한 박수현 대변인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다음과 네이버의 진보적 언론의 여러 가지 시각들이 주로 많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노출된다. 인터넷 언론의 주로 진보적인 언론들이 이 포털하고 실질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사들이 직접적인 송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언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 기능을 하고 이것이 포털이 왜곡되기 언론이 때문에. 아니냐 이냐에도 어떤 쟁점이 지금 될것 새누리당의 같아요. 주장은 뭐냐면 이제 포털의 메인 화면에 어떤 기사를 이제 올라가게 하느냐 그 과정에서 포털이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메인의 화면에 올린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증명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좀 새로운 기법으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얼만큼 허술하게 돼 있는 것인지 증명할 것이고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지도 않고 허술하다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서강대학교에서 그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영역을 줬으니까요. 이에 근거한 거지 저희 새누리당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언론 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언론 홍보 쪽에 가까운 그런 전공을 하신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 보고서 못 보셨죠?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분석하고 있어요. 예. 어제 그 방송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유정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형환 전 의원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포탈이 여당한테 좀 불리하다. 자, 그러면 종편은 야당한테 불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안형환 전 의원이 그렇게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증인을 둘 다 부르자.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이 문제는 자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네. 자, 그리고 심학봉 의원 징계 문제. 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공고했는데 정작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너무 좀 빨리 이거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자. 특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해서 결국은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 차일피일 미루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소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보좌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문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징계 소위에서 몇 분 의원들께서 직접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자.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검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 추호도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그 뭐 보호할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소명계를 주는 것은 뭐 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다 지금 상임위원이시니까 우리 박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박기춘 의원 예. 지금 구속 수감되는데 국정감사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근데 그 상임위원장 자리 아직까지도 뭐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뭐 사퇴한다 이런 예, 얘기?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 간사에게 직무 대행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인데 정성호 간사가 그 면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러나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당을 해서 저희 당 소속은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네. 그 원내 대표로 하여금 네. 면회를 가서 좀 뭐 개인적으로야 마음은 아프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네. 좀 면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곧 네. 해결될 것으로 좀 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 앞서 심학봉 의원 건도 그렇고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국민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있거든요. 좀 그렇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좀 그런 대책들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감 시작되기 전에 오늘쯤 원내 대표가 바로 가서 그 본인에게 그런 양해를 구하고 촉구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빨리 심학봉 의원 문제도 뭐 가부가 됐든 뭐 차일피일 시간 끌지 말고 우리 박기춘 위원장 그 상임위원장 문제도 개인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들 볼 때는 상임위원장인데 그 상임위원장도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10차 혁신안, 뭐 사실상 최종 혁신안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핵심 내용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잠깐. 예, 어제 10차 혁신안은 이제 공천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동안 공천은 사실 이게 시스템화라고 그러는데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들이 많이 개입되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의미가 있다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 당규에 정확히 실려서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천의 영역으로 이 문제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천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대로 공천만 하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네. 약간의 의원총회나 그런 것에서 이제 서로 의견들이 다른 개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저희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잘 통과가 되어서 처음으로 혁신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인심 유죄 판결 시에 공천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말씀 나온 김에 좀 계속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계획인데요. 아직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당내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네. 의원총회를 좀 거쳐보고요. 그리고 나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큰 흐름은 이 혁신안에 대해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혹시 새정치연합의 이 이제 혁신안 내용 가운데 여당 대변인으로서 혹시 훈수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네. 사실 이 혁신안이 이 4.29 보선 참패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 모면으로 시작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혁신위원장도 문재인 대표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번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략 공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전략 공천 위원장을 대표가 임명한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친노 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또 비노하고 호남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속내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19대 공천 때 한명숙 그 대표가 일부 편향된 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비례대표 공천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예, 저희는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 저 혁신안이 저희는 혁신안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네. 국민들께 공천권을 완전히 돌려드린 거, 완전 국민경선제를 함께 하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 지금 이제 여당의 이 이런 부분은 지적 분명하게 네,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장우 대변인께서 저희 당의 입장을 걱정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문제는 상향식 공천은 저희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실천해온 새누리당보다 그런 더 실천해온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실천적인 문제에서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망을 드린 부분도 있으나 그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할 것이고 아까 이장우 대변인 혁신위원장을 문재인 대표가 임명했다. 전략공천위원장도 임명한다. 그렇게 잘 내용 모르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전략공천도 전략공천위원회를 두어서 전체 그것을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하겠다. 그렇게 새누리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 의원들 실제로 선정하는 걸 당 대표 주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략공천위원장도 최고위원회 당 대표가 내놓으면 할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한 정당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좀 잘하시기 아니 바랍니다. 사실은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저 개파 정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볼 이 때는 문제를 개파 계속 청산도 안 될 것 얘기하면 뭐 같습니다. 시간이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한 김에 네. 최재성 본부장의 좀 발언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예, 뭐 좀 엊그제 예. 뭐 결이 다르다 예. 이런 네. 발언을 하셨죠. 뭐 그건 최재성 본부장 개인의 의견일 것이고요. 아마 제가 이제 뭐 대변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네. 그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걱정이 충정이 담긴 진짜 걱정이 말씀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든 저희 당이 분당이 되거나 뭐 신당이 창당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대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힘을 합쳐도 사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운 와중인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하시든 다 그런 애당하는 그런 충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네. 드리고 일단 저희가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럼 이 혁신안이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언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예, 추진이 되는 저희가 겁니까? 지금 어떻게 10차 됩니까? 이 혁신안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9차까지는 전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다 통과를 시켜왔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좀 의견들이 시끄러울 수는 16일 있지만 인가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러나 어쨌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는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